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철학적 인간학 2020년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설명을 꼭 듣고 시험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오늘 많아요. 5문제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서술입니다. 반드시 길게 서술하시고 우리가 강의 요약 프린트물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서술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이 시험을 보시고 보낼 때, 이메일로 보내실 때 이번 학기 과제물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과제물은 2개인데요. 이 2개를 한글 파일이나 뭐 PDF나 해가지고 이제 붙여서 2개를 붙여서 첨부 파일 하나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첨부 파일 2번째는 이제 시험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메일 한 통만 보내시되 첨부 파일은 과제물과 시험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글자 크기는 11 또는 12고요. 너무 적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딱 봤을 때 너무 적으면 문제 이제 점수 매길 때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좀 많이 쓰신 분들에게 점수가 좀 후하게 갑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A4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너무 많이는 안 되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우리가 답안지 규격이 없지만 답안지에 학번하고 이름을 꼭 쓰세요. 어떤 사람은 메일에만 쓰고 제목에만 쓰고 답안지에는 안 쓰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답안지에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이 20%고요. 출석이 20%, 과제물이 20%, 기말고사가 60%입니다. 그래서 출석과 과제물 점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말고사 오늘 보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엇갈리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출석은 제가 아직 전체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까지, 지난 시간에는 12시 50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 1시까지 제 학교 메일로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또, 점수가 깎이니까요. 한 사람당 메일 한 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읽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총 5문제고요. 60%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60점입니다. 1번,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어느 철학자가 인식론에서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 무슨 뜻인가? 또 그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간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정성껏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이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칸트의 학설로 이제 전해지는 거죠. 이 말이 왜 필요한지, 주체가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주체를 향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근대의 어느 철학자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인간이 안다는 게 세상에 대해서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디까지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아주 이게 적으면 A4 한 장 훨씬 넘어갈 만큼의 방대한 양입니다. 이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15점이고 이제 자신의 견해도 마지막에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오직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인가 아니면 영혼이 인간의 본질인가?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해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인간 이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 문제가 약간 알쏭달쏭하지만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처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의 영혼, 육체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을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 보았죠. 그리고 또 어떤 철학자들, 나중에 이제 유물론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철저하게 이제 물질로 봤습니다. 근데 인간을 이렇게 단순하게 영혼으로 봤을 때, 영혼으로만 봤을 때, 혹은 육체로만 봤을 때, 이때의 뭐 장단점들, 특성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 유물론에 배우면서 유물론과 유심론을 구분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요. 인간 이해에 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제 서술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5점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점수가. 그 다음에 3번 다음 표는 인간의 무엇과 관련한 현대적 실험을 나타내는지 표를 간단히 설명하고 인간의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라. 우리가 뭐 예전에는 우리가 스피노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피노자 우리 이번 학기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뭐뭐뭐뭐와 관련해서 이 현대적인 실험이죠. 1980년대 행해졌던. 그래서 이 표를 잠깐 설명하고요. 이것에 대한 자기의 견해, 인간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허구적인 것인가, 뭐 이런 자기의 견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구려 시대의 평강공자는 부모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바보 온달과 혼인하였다.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인간 이성은 그리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철학자 누구의 사상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라. 근데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이런 인간이 이성을 아주 근대 계몽주의에는 굉장히 숭고하고 절대적이고 다른 동물들과 확실히 다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이 철학자는 조금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이성도 합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일 뿐이고 그래서 인간 이성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철학자. 그래서 유명한 말로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이제 이 철학자의 사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주의를 비판하라. 이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배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찰의 이론적 대성, 뭐 귀납법, 뭐 과학적 실제주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거 10점짜리로 드리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제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문제를 해가지고 오후 1시까지 이 과제물과 이제 시험지로 해가지고 매일 한 통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쉽지 않은 수업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공부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